자, 샵 5요. 우리 다섯 번째 응용과 확장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역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로그 함수를 처음에 배우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y는 x 대칭 곧 역함수로 로그 함수로 넘어온다는 걸 처음에 봤어요. 이번엔 그 식을 좀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수함수 예를 들면 자,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자, 밑이 a인 지수함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자, 이 녀석을 제가 역함수로 가볼게요. 자, 우리 y는을 그러면 x는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플러스 q가 넘어가서 자, y-q가 a의 x-p제곱. 이 상태에서 제가 로그로 변형할게요. 자, 이 우리가 거듭 제곱을 로그로 바꿔주면 지수가 먼저 등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p는 로그 a의 y-q 여기까지. 이어서 마이너스 p가 넘어갈게요. 그럼 식은 x는 로그 a의 y-q 플러스 p 여기까지 식변형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y는을 x는으로 바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y는 x 대칭을 한번 끌고 들어갈게요. 이게 역함수에 대한 해석이었죠. 자, 이 녀석은 y는 x 대칭이 들어간다는 건 x랑 y의 위치를 바꿔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좌변의 출발이 y는 로그 a의 x-q 플러스 p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찾았던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됐고 곧 무슨 함수가 보이죠? 로그 함수로 바뀜을 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밑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마찬가지로 0보다 크고 1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수함수가 로그 함수로 넘어가는 식 유도를 봤는데요. 반대로 가는 것도 역순으로 해주면 똑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매번 이걸 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빠르게 가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지수함수에서 로그함수로 바로 넘어간다는 건 첫 번째 밑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밑이 a가 되겠죠? 로그함수에도 밑은 a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자, 지수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 게 로그함수에서는 보시면 y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고요. 자, 지수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인 게 로그함수에서는 x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고 이걸 우리가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밑은 같은 녀석을 사용해 주고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x축 방향으로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로그함수에서 그 녀석의 역함수인 지수함수로 넘어갈 때도 밑은 같은 밑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인 게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 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바꿔서 문제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5-1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2분의 1의 x-1제곱 플러스 3 지수함수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가 gx라는 함수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자, 그 역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2가 나왔대요. a 값 구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역함수 구하기를 식으로 유도해 봤지만 역함수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fx의 역함수에 해당되는 g한테 a를 대입해서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꿔 표현하면 f한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fx한테 2를 바로 넣어볼게요. 자, 그럼 f2는 2분의 1에 2-1제곱 플러스 3 이걸 계산한 게 그대로 a가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넣어볼게요. 자, 2번은 G7에 대한 해석을 하시오.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G7을 물어봤으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녀석을 자, B다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B라고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F한테 B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7이 나온다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대로 해석을 잡아주시면은요. 자, 그럼 F, B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2분의 1에 B-1제곱 플러스 3이 7이다 여기까지. 자, 3이 넘어가주면 자, 2분의 1에 b-1제곱이 4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분의 1은 우리 2의 몇 제곱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2의 제곱이다. 여기 정리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b-1이 2랑 똑같다. 그래서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5-2번 볼게요. 자, y는 3의 x-2제곱 플러스 1인데요.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하시오.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역함수 구하기를 식을 그대로 한번 유도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아까랑 동일하게 플러스 1이 넘어가주면 자, y-1은 3의 x-2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을 로그로 바꿔서 지수를 먼저 써주면 x-2가 로그 3의 y-1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2 넘어가면서 y는 x층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y는 x 대칭을 마이너스 2 넘어가면서 바로 할게요. 그럼 실제 식은 y는 로그 3의 x-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으로 한번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 지수 함수를 분석해주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밑은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평행이동 해석을 해주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죠. 자, 이 데이터를 갖고 바로 제가 로그 함수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니까 자, 그러면 y는 밑이 3이니까 로그 3까지 가주고요. 자, 이어서 자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1인데 이 지수함수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지수함수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걸 로그함수는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이어서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1. 자, 이거는 그럼 공식 써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한 해석인데 로그 함수를 분석하면 첫 번째 우리 밑이요. 나한테 준 밑은 2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평행이동. 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1,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도 1 여기까지 우리가 식 분석되겠네요. 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그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되는 자, 우리 지수 함수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니까 y는 자 밑은 2는 그대로 같이 쓰기로 했죠. 밑 2에 x제곱까지 써주시고요. y축 방향으로 자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실수하지 마시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고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게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죠. 이렇게 우리 역함수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5-3번 볼게요. 자, fx가 4 플러스 2 로그 3의 x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g 합성 fx가 x랑 같을 때 자, g12에 대한 해석. 자, 절대 요거 우리 함수에서 중요하게 배운 정보인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두 함수를 합성했어요. 자, 집어넣은 것과 나온 녀석의 결과가 서로 똑같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우리가 무슨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역함수 관계임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g라는 녀석은 나한테 준 fx의 그래프의 역함수이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해석하기 위해 제가 조금씩을 변형할게요. 자, 여기 있는 2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요 2를 3쪽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실제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4 플러스 로그 3의 2분의 1제곱 x 여기까지. 그래서 한 번 더 식 정리해 주시면 뒤에 걸 제가 먼저 써볼게요. 자, 로그 루트 3x 플러스 4 이렇게요. 상황 추출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나한테 준 로그 함수는 우리가 밑을 얼마로 해석을 하겠다? 루트 3으로 밑을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바로 그럼 역함수에 해당되는 gx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로그 함수의 밑이 루트 3이니까 질수 함수의 밑도 루트 3을 그대로 형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루트 3의 x제곱까지 왔고요. 자, y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4.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없으니까 여기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gx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꼭 우리 기억할게요. 역함수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지금처럼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고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fx에 해당되는 gx, fx의 역함수에 해당되는 gx에 11을 집어넣은 결과가 궁금하다. 우리는 그 결과를 제가 그러면
A라고 놓을게요.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나한테 주는 다시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fx한테 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 녀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냥 fxa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fa를 바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4 플러스 2 로그 3의 a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얼마다? 12다. 그래서 4가 넘어가면 8, 2로 나눠버리면 로그 3의 a가 4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도 우리가 a를 얼마로 잡아주면 되겠죠? 3의 4제곱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응용과학자 우리 두 번째, 자, 숨겨진 시리즈인데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좀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숨겨놓은 거 우리가 좀 찾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숨겨진 어떤 녀석이냐면 자, 평행이동이에요. 숨겨진 평행이동. 자, 각각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에서 숨겨놓은 평행이동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해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지수 함수부터 먼저 볼게요. 자, 멀쩡한 지수 함수가 y는 a의 x제곱 되겠죠. 자, 제가 식을 하나 더 써볼게요. 자, y는 k 곱하기 a의 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여기 있는 k가 없으면 a의 x-p제곱 플러스 q는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요 거듭제곱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볼 때 제가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요. 자, 이 녀석이 k자리죠, k. 자, k를 제가 밑이 a인 거듭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로그를 활용하면 k를 밑이 a인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a에 여기 로그 a에 k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일단 로그의 성질을 살리면 요 a랑 요 k는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k가 오고 a가 올라가면 그대로 위에 있는 k랑 똑같음을 우리가 2단원 로그에서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어서 그대로 a의 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서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에 곱이 돼버리니까 질수의 합. 그 식을 써주면 a의 x-p제곱 플러스 로그 a의 k가 거듭될 거고요. 플러스 q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해석하는 순간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건 그대로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p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더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주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더 움직였냐면 p 마이너스 로그 a의 k 요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 방향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인 이 평행이동에 대한 데이터가 k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지수함수에서도 이렇게 숨겨진 평행이동이 있다면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자, 로그 함수요. 자, 우리 로그 함수에서도 숨겨진 평행이동을 좀 볼 거예요. 자, y는 로그 a의 x가 자, 우리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라면 자, 제가 식을 하나 더 y는 로그 a의 k x-p 플러스 q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k가 없었으면 멀쩡한 로그 함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다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k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자, k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진수를 곱하기가 돼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뒤에 있는 x-p를 좀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로그 a의 x-p 플러스 로그 a의 k 이어서 플러스 q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 정리를 하는 순간 어떤 해석이 되어버리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는 해석은 가능한데 y축 방향으로는 q만큼이 아니라 q 플러스 로그 a의 k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 건 그대로 유지하되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q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움직였냐면 로그 a의 k만큼 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했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숨겨진 평행이동.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그 숨겨진 평행이동의 예를 우리 한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y는 9분의 1 곱하기 3의 2x제곱 마이너스. 선생님 보는 순간 이거예요. 기본형에 대해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건데요. 라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누가 또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바로 여기 들어있는 9분의 1이요. 9분의 1.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9분의 1은 저는요. 자, 9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해석할 거고요. 이어서 3의 2x제곱이니까 9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럼 다시 이 식은요. 자, 9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빼기 1 여기까지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기본형을 바탕으로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y는 그럼 2 곱하기 3의 2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유사한데 1번은 제가 어쨌든 두 녀석이 다 밑이 9로 우리가 통일시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밑이 우리가 9까지는 보이는데 2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때 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들어있는 2를 이렇게 냅둘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 이거 9의 x제곱 될 거니까 밑을 제가 9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9의 로그 9의 2로 바꿔주는 거죠. 9의 로그 9의 2제곱. 이해되죠? 그러면 2랑 9랑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어서 뒤에 9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래서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9의 x 플러스 로그 9의 2 이렇게 거듭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그러면 평행이동하지 않은 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죠? 마이너스 로그 9의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도 한번 제가 끌고 들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자 로그는 자 y는 자 로그 2의 자 4x 마이너스 8 플러스 1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x축 방향으로 8만큼 이동했다고 보면 안 되죠. 항상 x의 개수 묶어줘야 됩니다. x의 개수로 묶어주면 로그 2의 4로 묶어줄게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잘 해놓고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들어있는 자, 요 4. 로그가 곱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석해서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합. 자, 뒤에 거 먼저 쓸게요. 그러면 로그 2의 x-2 플러스 이어서 로그 2의 4. 로그 2의 4 플러스 1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럼 해석할 수 있는 거는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고 로그 2의 4가 우리 2라고 할 수 있죠. 2 플러스 1이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4번은 자 y는 로그 2의 자 3x-8 플러스 1. 자, 마찬가지로 아까는 제가 그나마 여기 4가 돼서 2에 대한 거듭제곱 밑이 2이기 때문에 거듭제곱 형태를 줬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x축 방향으로 절대 8만큼 움직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개수 3으로 묶어주면 자 로그 2의 이 녀석을 개수 3으로 묶어줘 버리면은요. 자 x-3분의 8 플러스 1 여기까지. 다시 진수의 곱하기니까 로그의 합 뒤에 거 먼저 써주면 자 로그 2의 x-3분의 8 플러스 로그 2의 3 플러스 1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얘를 우리가 그럼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 읽어주면 평행이동하지 않았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y축 방향으로는 로그 2의 3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요거 합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1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요 1은 로그 2의 2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2가 되니까 로그 2의 6 뭐 이런 식으로 합쳐서 써주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자, 우리 숨겨진 시리즈의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숨겨진 산술기하 평균이요. 자, 또 산술기하 평균을 숨겨놨거든요. 요거 잘 우리 또 캐치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지수함수부터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는요, 그나마 좀 숨겨진 시리즈 중에서 이 산술기하 평균도 좀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의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상관없이 a의 x제곱도 0보다 크고 a의 y제곱도 0보다 큼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이 a는 뭐 어떤 역할이죠? 우리 지수함수의 밑에 대한 해석. a는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이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거듭제곱은 항상 0보다 큼을 확인할 수 있죠. 이유는 뭐죠? 지수함수의 우리 점근선이 x축이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거듭제곱은 나오는 순간 바로 0보다 크다라는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전제가 확보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바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 주시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y제곱이 2루트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그래서 우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2 곱하기 루트 a의 x 플러스 y제곱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거듭제곱꼴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용에 대한 우리 문제 하나 좀 풀고 넘어가 볼게요. x 플러스 y가 4이고요. 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y제곱의 최소값 구하시오. 자, 우리 거듭제곱꼴이 나왔죠? 여기는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거듭제곱꼴에서 우리는 항상 이 조건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자동적으로 완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은요, 3의 x제곱도 0보다 크고 3의 y제곱도 0보다 크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끌고 들어가 주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y제곱이 2 곱하기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자, 500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은요. 자, 2 루트 3의 x 플러스 y제곱 되겠죠? x 플러스 y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2 곱하기 3의 제곱 9가 나오겠네요. 2 곱하기 9에서 18이 우리가 필요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y제곱의 최소값 되겠네요. 자, 우리 숨겨진 시리즈 두 번째 숨겨진 산술기하 평균에서요. 자, 로그 함수인 경우를 볼게요. 자, 로그 함수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밑과 진수 조건이요. 자, 우리 밑과 진수 조건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자, 그래프의 성질로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거든요. 자, 밑과 진수 조건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넘어가는 건 제가 일단 문제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지금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좌표 평면을 끌고 들어간 상태에서요. 자,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를 들어볼게요. 자, y는 로그 a의 x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기준점을 삼을 때, 자, 요 x절편을 우리가 1로 확인했을 때요. 자, 잘 보세요. 어느 부분을 제가 좀 체크해 볼까요? 그래프상에서 이 x축 윗부분이에요. x축 윗부분. x축 윗부분. 자, 이 x축 윗부분만 우리가 따졌을 때 그 y값이 로그 a의 x잖아요. 그럼 x축 윗부분에 해당되는 y값이 0보다 어때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 부분만으로는 산술기하 평균의 조건을 만족시켜요. 이어서 한 번 더. 자, 제가 이번에는 감소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끌고 들어간 걸 제가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끌고 들어볼게요. 자, 마찬가지인데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요 x절편 1에 대한 해석이 될 건데요. 자, 이번엔 잘 보세요. 자, 이 그래프상에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파란색.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로그 bx는 y값에 대한 해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 갖고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영역을 문제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내야 되겠죠. 자, 5-5는 1번 볼게요. 자, x 플러스 y가 6인 상태에서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로그 3분의 1 y 자체의 최소값 물어봤네요. 자, 일단 로그에 대한 해석인데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우리 진수의 곱하기까지 가볼게요. 자, 로그 3분의 1의 xy 여기까지. 자, 그러면 현재 로그 함수는 미치 3분의 1이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냐면 감소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확인할게요. 자, 감소함수에서 전체 로그 값이 가장 작고 싶어요. 다시 한번 미치 3분의 1인 감소함수에서 전체 로그 값이 가장 작고 싶으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진수만 따로 떼내서는 무슨 값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최대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가 바뀐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로 바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하면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x랑 y는 뭐였냐면 진수였어요. x랑 y는 진수.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진수요, 진수. 자, 우리 진수에 대한 해석이 뭐였죠? 0보다 크다라고요. 그러면 자, 진수의 역할은 x와 진수의 역할은 y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산술기하 평균의 전제를 만족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 해석을 끌고 들어가면 현재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떻게 끌고 들어갈 수 있죠? 2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이 우리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x 곱하기 y. 자, 우리가 암기했던 산술기하 평균식 양변을 제가 바로 제곱해버린 겁니다. 자, 수원이에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6, 3이 되겠네요. 9, 여기까지 되겠죠. 아, 그러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다? 9다.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9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이 9가 되겠네요. 로그 3분의 1의 9가 내가 원하는 전체 로그의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같은 문제 2번 볼게요. 자, x가 2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y는 로그 4의 x-1 플러스 로그 x-1의 256 요 값인데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 측정을 좀 할게요. 자, 여기 4가 보이고 256이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하죠. 자, 256은 4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지수 4는 앞으로 나갈게요. 그러면 자, 로그 4의 x-1 플러스 4 로그 x-의 4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밑은 같아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밑변환 공식을 좀 써볼게요. 이 녀석이 4니까 여기 4를 밑으로 하기 위해서 두 녀석의 위치를 바꾸죠. 자, 그럼 역수관계니까 한 번 더 식을 정리해 주시면 자, 로그 4의 x- 플러스 앞에 곱하기 4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로그 4의 x-1분의 1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요. 이번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따로 떼볼게요. 어떤 그래프를 하나 따로 떼볼 거냐면 요 로그 4의 x-1이라는 그래프를 제가 따로 떼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제가 y는 로그 4의 x-1을 제가 좌표 평면에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을 제가 좌표 평면에 그려주면 자, 집중. 자, 멀쩡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에 이동했죠. 그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 기형이 되겠네요. 이 녀석. 그럼 요 값을 우리가 얼마로 체크할 수 있냐면 원래 1,0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에 이동했으니까 2,0고요. 점근선이 x는 1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프 기형 우리가 다 배웠고 자, 그럼 우리 문제 보시면은요. 자, 바로 요거요.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녀석. 왜 하필이면 x가 2보다 크다고 했을까? 자, 보세요. 여기서 x가 2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요만큼이죠. x가 2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자, 그럼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4의 x-이 얼마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쫓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로그 4의 x-0보다 크고요. 그 녀석의 역수도 0보다 큰 건 똑같겠죠? 곱하기 4 한다고 0보다 큰 건 바뀌진 않고요. 그러면 또 0보다 큰 두 수의 합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2루트 이제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죠? 로그 4의 x-1, 로그 4의 x-를 소거될 거니까 4만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은 2 곱하기 루트 4니까 4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응용박당 세 번째 y는 로그 a x의 n제곱 그래프를 좀 볼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로그에서 어떤 해석을 배웠냐면요. 자, 로그 a의 x의 n제곱에서 지수가 나와서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만 요거는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 등식이 같다고 배웠지만 그렇기 위해선 전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전제가 다 만족돼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가 여기서는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냐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미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문제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 조건이 문제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러면 이 조건이 문제에서 들어있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틀려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두 가지 상황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n한테 제가 짝수의 수의 체계를 나눠볼게요. 짝수의 수의 체계.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로그 a의 괄호의 제곱까지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썼을 때 이 자리에 자, 집중. 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가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상태에서 2가 나가면 2
로그 A의 마이너스 3.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진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죠? 음수가 들어와 있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끌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숫자는 우리가 지금처럼 바로바로 보이는데 문자일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오류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냐면요. 자, 항상 로그 A의 x의 n제곱에서 그 x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거 짝수죠. 자, 나가면서 항상 무슨 처리가 돼줘야 되냐면 절대값 처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도 x가 음수일지라도 절대값 처리가 돼서 양수로 바꿔주겠죠. 상황이 이해되죠? 다만 두 번째 이제 n이 우리 홀수요. n이 홀수일 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로그 a의 x의 n제곱에서 n이 홀수면 어차피 홀수 거듭제곱은 부호를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여기도 양수라면 n이 앞으로 그냥 나가더라도 x가 양수인 건 똑같기 때문에 홀수일 때는 그냥 나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래프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그래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그럼 어떤 그래프 두 가지를 좀 비교할 거냐면요. 자, 집중. 자,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그래프랑 y는 2 로그 2의 x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제가 좀 비교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끌고 들어갈 건데요. 자, 좌표표를 끌고 들어갈게요. 일단 요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밑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밑이 2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던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y는 2 로그 2의 x 여기까지.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끌고 들어갈 거냐면, 자, 별다른 조건이 없다. 요 x 자체만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2가 튀어나가서 2 로그 2에 뭐가 돼버린다고요? 절대값이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론을 끌고 들어올 거냐면 y는 f 절대값 x 그래프 이론을 끌고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절대값이 없는 멀쩡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 그래서 자, 우리가 요 그래프요. 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가 얘잖아요. 이 녀석을 y축 오른쪽 부분을 다 살려놓고 y축 대칭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그래프게요. 그래서 빨간 것과 노란 것을 합친 게 바로 요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어떤 해석이 생겨보냐면 정의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역 확인할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노란색에서 우리 정의역은 요 녀석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인데, 자, 요 녀석에서 정의역은 x제곱이에요. 정의역은 마간식이 아니라 최초의 식을 기준으로 x제곱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역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주냐면 x제곱이 0보다 크다니까 결론적으로 x가 0 빼고 전부 다죠. x가 음수와 양수가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는 노란색과 빨간색을 다 합친 녀석, 정의역이 양수 부분과 정의역이 음수 부분, 요 합친 녀석이 바로 y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하나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 y는 로그 2의 x의 세제곱 그래프는요. 이거는 그냥 3이 나가더라도 3 로그 2의 x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 함수의 여러분들 증가함수 그래프 개형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 그래프 개형, 그래서 이게 y는 로그 2의 x 세제곱 혹은 3 로그 2 x 다 같은 그래프 개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